만약 당신의 자식을 살리기 위해 친구를 배신해야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평생 성실히 살아온 한 아버지가 딸을 지키기 위해 내린 선택. 그 선택은 수많은 사람의 운명을 바꿨고 결국 자신의 목숨까지 앗아갔습니다. 이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이런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세 가지 반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전, 딸이 존경하던 아버지의 진짜 직업. 두 번째 반전, 아버지가 친구를 배신한 진짜 이유. 세 번째 반전, 마지막에 밝혀지는 아버지의 숨겨진 선택. 오늘 이야기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 반전이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량강도 해산, 북한과 중국의 국경 도시. 겨울이면 영하 30도를 넘나드는 이곳에서 한 가족이 남들보다 조금 나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네 집. 집에는 비싼 오토바이가 있었고 라디오에서는 몰래 남쪽 노래가 흘렀습니다. 쌀이 떨어진 적도 없었고 겨울에도 난방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굶주리는 동안 이 집만은 달랐습니다. 15살 수진이는 이 모든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라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믿으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김철수, 45살의 중년 남자, 말이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이면 군복 같은 옷을 입고 나가 밤이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말이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을 때도 라디오를 들을 때도 수진이가 학교 이야기를 할 때도 그는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이야. 피곤하신 거야. 수진이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15해 동안 여러분 세대도 그랬을 겁니다. 부모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자세히 몰랐던 시절, 그저 부모님을 믿고 따랐던 그 시절, 아버지는 존경의 대상이었고 질문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는 우연히 아버지의 서류 가방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깜빡하고 거실에 두고 가신 가방이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아버지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걸까?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낡은 서류 몇 장과 작은 검은색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쳐봤습니다. 이름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영호 마이너스 중국 라디오 청취 의심, 이정숙 마이너스 남조선 영화 시청 제보, 최민수 마이너스 탈북 시도 가족, 한미선 마이너스 시장 불법 거래 적발. 그 옆에는 날짜와 함께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처리 완료, 추가 감시 필요, 가족 전원 이송, 재교육 조치. 수진이는 그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처리 완료, 가족 전원 이송.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는 급하게 수첩을 도로 가방에 넣고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 그 이름들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박영호, 이정숙, 최민수.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 지금 어디에 있을까? 아버지는 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걸까? 며칠 후 학교에서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친구 미영이가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옆자리에 앉아 수업을 듣던 미영이가 오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영이는 이제 이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 그 말만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미영이가 조용히 말했던 것을, 우리 아버지가 중국으로 장사를 다니시다가
단속에 걸렸대. 미영이의 얼굴은 창백했었습니다.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미영이는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가 평소보다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무거운 발걸음 소리, 수진이는 방문을 살짝 열고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피곤함이 아니었습니다. 무게였습니다. 뭔가 아주 무거운 것을 짊어진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수진이는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아버지와 미영이의 실종이 연관이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 생각을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너무 무서웠으니까요. 그날 밤 수진이는 아버지가 부엌에서 물을 마시며 한숨 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깊은 한숨이었습니다. 문틈으로 본 아버지는 탁자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피곤한 걸까요? 수진이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아버지는 괴로워하고 계셨습니다. 무언가에 짓눌려 계셨습니다. 그 후로 동네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단속이 심해졌대. 중국 물건 파는 사람들 다 잡혀간대. 라디오 듣다 걸리면 가족 전체가 위험하대.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누가 끌려갔다. 어느 집이 비었다. 저 사람 조심해야 한다. 공포가 마을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네 집 옆에 살던 박씨 아저씨네 가족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옆집 문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들처럼. 그날 밤 수진이는 다시 아버지가 늦게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아버지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가 수진이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평소처럼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무언가 끔찍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일이 아버지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며칠 후 수진이는 용기를 내어 어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정확히 무슨 일을 하세요?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 궁금해서요. 친구들 아버지는 다 무슨 일 하는지 아는데 전 아버지가 뭘 하시는지 몰라요.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아직 어려서 이해하기 어려울 거야. 그래도 알고 싶어요.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는 나라를 위해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이야. 어떤 일이요? 나쁜 사람들을 찾아내는 일이야. 나라를 해치려는 사람들을. 그 말은 진실이었지만 동시에 거짓이기도 했습니다. 수진이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쁜 사람들을 찾아낸다? 그럼 미영이도 나쁜 사람이었을까? 박씨 아저씨도 나쁜 사람이었을까? 아니었습니다. 수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살아남으려고 애쓴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진짜 충격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16이 되던 해 겨울, 그날이 왔습니다. 탈북을 결심한 전날 밤, 어머니가 수진이를 불렀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여기서 못 살 것 같아. 엄마,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더 이상 못 하시겠대.
뭐요? 일을, 그 일을 수진이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수진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신고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야. 보이부에서 그 순간 수진이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보이부, 국가안전보이부, 북에서 가장 무서운 곳, 사람들이 속삭이며 두려워하는 그곳, 아버지가 보이부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거야. 오토바이도 쌀도 난방도 모두 아버지가 그 일을 하셨기 때문이야. 수진이는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오토바이, 쌀, 난방, 라디오, 그리고 미영이의 실종, 박씨 아저씨네 가족의 실종, 아버지의 수첩에 적혀 있던 그 이름들 모두 연결되었습니다. 그럼 미영이도, 박씨 아저씨도,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것이 대답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어머니가 수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수진아, 들어봐. 아버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그럼 왜요? 왜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어머니는 먼 곳을 바라보며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대라면 이해하실 겁니다. 그 시절의 고난을, 살아남기 위한 선택을. 아버지는 원래 평범한 사람이었어. 25살에 군대를 제대하고 공장에서 일했지. 엄마를 만나 결혼하고 작은 집에서 살았어. 그때는 행복했어. 가난했지만 행복했어.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노래도 잘 불렀어. 밤마다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러주셨지. 웃음도 많았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아하셨어. 수진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의 아버지와는 너무 달랐으니까요. 그럼 왜요? 왜 아버지가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어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저요? 그래. 내가 태어난 해 북에는 큰 기근이 찾아왔어. 일명 고난의 행군 시기였지. 사람들이 굶어 죽었어. 길거리에는 시체가 널려 있었고 아이들은 풀뿌리를 캐먹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일하던 공장도 멈췄어. 배급도 끊겼지. 엄마는 갓 태어난 너를 안고 매일 울었어. 이 아이를 어떻게 살려야 하나. 젖도 나오지 않았어. 먹을 게 없었으니까. 수진이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때 아버지에게 제안이 들어왔어. 보이부에서 일하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제안이었지. 아버지는 거절하셨어. 처음에는 나는 그런 일 못해.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럼 왜 결국? 너 때문이었어, 수진아. 어느 날 밤 내가 배고파서 울고 있었어. 엄마는 젖이 나오지 않았고 먹일 것도 없었지. 아버지는 너를 안고 밤새 울었어.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보이부에 갔어.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셨어.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이 아이만은 살려야겠소. 평생 성실히 살아온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떤 선택도 할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아버지는 보이부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시 업무였습니다. 시장을 돌아다니며 불법 거래를 감시하고 의심스러운 사람들을 기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자랐고
가족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쌀이 생겼고 집도 조금 나아졌습니다. 오토바이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변했습니다.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노래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기타는 벽장 깊숙이 넣어두고 다시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사람을 찍은 날 밤새 화장실에서 토하셨어. 찍는다는 것은 신고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누군가를 감시하고 증거를 모으고 상부에 보고하는 일, 그것이 아버지의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것이 대답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버지의 일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단순한 감시가 아니라 직접 신문하고 조사하는 일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탈북 시도자를 찾아내고 금지된 물건을 거래하는 사람들을 추적하고 체제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색출하는 일. 아버지는 매일 밤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하지만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냄새만 풍길 뿐 아버지는 언제나 또렷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늘 가슴 아파했습니다. 아버지는 술로도 잊을 수 없으셨던 거야. 그래서 더 괴로웠던 거지.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그만두시지 그랬어요? 어머니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만둔다고? 보이부를? 거기는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이야. 한번 보이부에 들어가면 평생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만두려고 하면 의심을 받습니다. 왜 그만두려는가? 뭘 숨기려는가? 그렇게 의심받으면 도리어 자신이 조사를 받게 됩니다. 아버지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수진이를 지키기 위해 아버지는 내가 학교에 다니고 밥을 먹고 따뜻한 방에서 잘 수 있게 하기 위해 그 일을 계속하신 거야.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대가가 너무 컸어. 아버지의 영혼이 조금씩 죽어갔으니까 지금 이 나이에 깨닫게 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자신의 영혼까지 희생한다는 것을. 수진이가 16이 되던 해봄,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도 늦게 오시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밤 10시, 11시, 자정이 넘어도 아버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초조하게 문 앞을 서성였습니다. 왜 안 오시지?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수진이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쯤 마침내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의 아버지와는 달랐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옷깃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달려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는 한참을 서 있다가 주저앉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물 좀. 어머니가 급히 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어. 무슨 지시요? 이정민 가족을 찍으라고.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정민이요? 그 이정민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정민 아저씨는 아버지의 옛 친구였습니다. 군대 동기였고 제대 후에도 가끔 만나는 사이였습니다. 가난했지만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딸이 둘 있었고 아내와 함께 작은 국수집을 운영했습니다. 왜요? 이 아저씨가 무슨 잘못을?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은 없어. 하지만 누군가 신고를 했어. 이정민이가 중국으로 물건을 밀반출하고 있다고. 사실이에요? 아니, 아버지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정민이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나는 알아. 하지만 이미 신고가 들어간 이상 조사를 해야 해. 그럼 조사하면 무죄가 밝혀지잖아요. 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무죄라는 게 거기서는 통하지 않아. 어머니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려고요? 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상부에서는 확실한 증거를 만들라고 했어. 증거를요? 없는 증거를요? 그래. 그 순간 집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이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증거를 만들지 않으면 나도 의심받게 돼. 왜 친구를 감싸느냐고. 나도 공범이 아니냐고. 그럼 우리 가족이 위험해져. 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나한테 선택권을 준 거야. 정민이 가족을 찍거나 우리 가족이 찍히거나. 수진이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무슨 선택입니까?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친구를 배신하거나 가족을 희생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여러분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이게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어머니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친구를 팔라고 할 수도 없고 가족을 버리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방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부엌에 앉아 밤새 담배를 피웠습니다. 수진이는 방문 틈으로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석상처럼 1시간, 2시간, 3시간 아버지는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수진이는 하루 종일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친구를 선택하실까요? 가족을 선택하실까요? 저녁이 되어서야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달려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는 아버지가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리 없이 우는 소리, 가슴을 찢는 것 같은 울음. 며칠 후 동네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정민 아저씨네 가족이 끌려갔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중국으로 물건을 밀반출한 죄로. 수진이는 그 소문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결국 선택한 건가요? 친구가 아니라 가족을요? 그날 저녁 수진이는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수진이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 가족은 침묵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며칠 후 이웃집 김 아주머니가 조용히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이 아주머니, 이정민 씨 부인이 전화라고 했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정민 씨 부인이 끌려가기 전에 한마디 남겼대요. 당신 남편한테 전해달라고. 무슨 말을요? 김 아주머니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우리는 철수를
원망하지 않는다. 그도 가족을 지키려 한 것뿐이다. 하지만 이 빚은 언젠가 갚아야 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어머니는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이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친구를 선택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없었다는 것을요. 이 체제에서는 선택이란 게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거나 사라지거나 둘 중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이정민 아저씨 사건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저녁 식사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에서 혼자 먹거나 아예 굶었습니다. 수진이는 아버지를 피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수진이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해와 분노, 동정과 혐오, 사랑과 두려움. 어느 날 수진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정민 아저씨네 국수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간판도 떼어져 나갔습니다. 벽에는 인민의 적이라고 적힌 붉은 페인트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그 자국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정민 아저씨네 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수진이와 비슷한 나이였던 그 아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온 수진이는 아버지와 마주쳤습니다. 아버지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다녀오셨어요? 수진이가 작게 인사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수진이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정민 아저씨네 딸들은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의 손이 멈췄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아버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른다. 모르긴요. 아버지가 찍으신 거잖아요.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수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왜요? 뭐라고 하시려고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이정민 아저씨네 가족은요? 그 사람들은 가족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정민 아저씨도 자기 가족을 지키려 했을 거예요. 근데 왜 우리 가족만 살아남아야 해요? 수진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야. 이해하고 싶지도 않아요. 수진이는 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한 일을 전 이해하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는 한참을 수진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이해하지 마라. 그게 나아. 그리고 아버지는 집을 나갔습니다. 수진이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탈북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수진이에게 작은 배낭을 건넸습니다. 이것만 챙겨. 옷 2벌, 양말, 속옷. 그리고 절대 무겁게 가지 마. 사진은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진은 안 돼. 걸리면 증거가 될 수 있어. 며칠 후 어머니는 수진이를 다시 불렀습니다. 수진아, 내가 알아야 할 게 있어. 어머니는 서랍을 열고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아버지. 과거야.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젊은 아버지 모습이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둘 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아버지가 누군가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어린 남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예요?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처음으로 구한 아이야. 구했다고요? 응. 그 아이의 부모가 탈북 시도를 하다가 붙잡혔어. 아이만 남겨졌지. 수진이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이를 구했어요? 그래. 상부에서는 아이까지 처리하라고 했대. 하지만 아버지가 거부하셨어. 어떻게요? 서류를 조작하셨어. 그 아이가 이미 친척 집으로 보내졌다고 보고하시고 실제로는 다른 곳으로 빼돌렸지. 수진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요? 그래. 내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수진아. 어머니는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아이만은 살려달라. 박진수? 박진수가 누구예요? 그 아이의 아버지야. 끌려가기 전에 아버지한테 부탁했대. 제발 아들만은 살려달라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그 부탁을 지켰어. 목숨을 걸고. 수진이는 다른 사진들도 꺼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사람들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낯선 얼굴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가 살린 사람들이야. 살렸다고요? 그래. 아버지가 찍어야 했던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살렸어. 어떻게요? 서류를 조작하거나 증거를 없애거나 다른 사람을 대신 찍거나.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론 다 살릴 수는 없었어. 하지만 아버지는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셨어. 이게 두 번째 반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악인이 아니었습니다.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구원자였던 겁니다. 수진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정민 아저씨는요? 어머니는 침묵했습니다. 한참 후에 말했습니다. 정민이는 못 살렸어. 상부에서 직접 지시한 건이었고 감시도 심했거든. 아버지가 아무리 서류를 조작하려 해도 불가능했대. 그럼 아버지는, 그래, 아버지는 정민이를 찍을 수밖에 없었어. 하지만 그 대신 어머니는 수진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정민이 딸들을 살렸어. 수진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딸들을요? 응. 정민이네 딸 둘은 사실 끌려가지 않았어. 아버지가 미리 빼돌렸거든. 어디로요? 중국으로. 아버지가 아는 브로커한테 맡겼어. 지금쯤은 남쪽에 있을지도 몰라. 수진이는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전 아버지를 오해했어요. 아니야, 수진아. 오해한 게 아니야. 어머니는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분명 나쁜 일을 했어. 많은 사람을 찍었고 많은 가족을 무너뜨렸어. 그건 사실이야.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는 할 수 있는 만큼 사람들을 살렸어. 그것도 사실이지. 어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야. 영웅도 아니고 악인도 아니야. 그냥 이 끔찍한 체제 속에서 최선을 다한 한 사람일 뿐이야. 여러분, 세상은 선과 악으로만 나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복잡한 존재입니다.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이고 죄인이면서 구원자일 수 있습니다. 수진이는 그날 밤 아버지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미안하다고? 이해한다고? 아니면 고맙다고? 수진이는 결국 노크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방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수진아. 아버지.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한테 들었니? 네. 미안하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내가 더 좋은 아버지였으면 좋았을 텐데.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저는 이제 알았어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수진아, 넌 이곳을 떠나야 해. 아버지도 같이 가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못 가. 내가 가면 추적이 시작될 거야. 너와 엄마가 위험해져. 하지만 난 여기 남아서 시간을 벌어줄게. 너희가 안전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수진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수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수진이가 기억하는 한 아버지가 자신을 안아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수진아, 넌 자유롭게 살아야 해. 이 체제가 아닌 곳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해. 아버지는요? 나는 여기서 내 빚을 갚을 거야. 내가 찍었던 사람들에게 진 빚을. 수진이는 아버지 품에서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탈북 당일 새벽, 아버지는 수진이에게 작은 편지를 건넸습니다. 남쪽에 도착하면 읽어봐. 그리고 밤하늘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별들 보이니? 남쪽에 가서도 저 별들을 볼 수 있을 거야. 나도 여기서 저 별들을 볼 거야. 아버지, 수진아,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아버지. 그것이 마지막 작별이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는 밤,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수진이와 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물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조금만 더야. 마침내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해냈어요, 엄마. 우리 해냈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조선족 마을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을 숨겨준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혹시 김철수 동무 아세요? 수진이와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버지를 아세요? 아주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남동생을 살려주신 분이에요. 네. 10년 전 제 남동생이 탈북을 시도하다 잡혔어요.
김철수 동무가 담당이셨죠. 수진이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김동무가 저희 동생을 풀어주셨어요. 서류를 조작하셔서요. 그래서 동생분은 지금 한국에 있어요. 가족도 만들고 잘 살고 있죠. 아주머니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김동무가 아니었다면 우리 동생은 정치범 수용소로 갔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그분께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이에요. 수진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살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버지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일주일 후 서울행 비행기 안에서 수진이는 아버지가 준 편지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수진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지금 안전한 곳에 있을 거야. 아버지는 너무 기쁘다. 내가 그 지옥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수진아, 아버지는 너한테 미안해.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해서. 아버지는 평생 나쁜 일을 많이 했어. 많은 사람을 찍었고 많은 가족을 무너뜨렸지. 하지만 아버지는 포기할 수 없었어. 왜냐하면 너를 지켜야 했으니까. 아버지는 내 영혼을 팔았어.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 그게 너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 남쪽에 가서 자유롭게 살아줘. 그게 아버지 유일한 바람이야. 사랑한다, 수진아. 아버지가. 수진이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서울에서 1년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어느 날 탈북자 커뮤니티에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량강도 해산에서 보이부 간부 한 명이 실종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아직 몰라. 실종이라고 했잖아. 사망이 아니라. 하지만 수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박종훈, 아버지의 옛 동료였습니다. 김동무는 1년 전에 상부 명령을 거부하고 도주하셨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요? 저도 그때같이 도주했습니다. 김동무가 저를 구해주셨거든요. 박종훈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추적조가 따라붙었습니다. 수진이는 숨을 죽였습니다. 국경에 다다랐을 때 총격이 시작됐습니다. 김동무가 저를 먼저 강으로 밀어 넣으셨어요. 아버지는요? 박종훈은 눈을 감았습니다. 김동무는 추적조를 막아주셨습니다. 제가 도망칠 시간을 벌어주시려고. 박종훈은 품에서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이건 김동무가 제게 주시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수진이한테 전해줘. 아버지는 끝까지 너를 사랑했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수진이는 목걸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김동무는 제가 강을 건너는 걸 확인하시고 추적조와 대치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중국 땅에 도착했을 때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종훈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동무는 마지막까지 좋은 사람이셨습니다.
추적조와 대치하면서도 총을 쏘지 않으셨대요. 끝까지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평생 성실히 살아온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부모는 끝까지 자식을 지킨다는 것을 설사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5년이 흘렀습니다. 수진이는 이제 25이 되었습니다. 인권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정민 아저씨의 딸 미영이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수진 언니께 저는 이정민의 딸 이미영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제 동생도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건 수진 언니 아버지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수진이와 미영이는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둘은 서로를 보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요. 아니야, 미영아. 미안할 것 없어. 언니 아버지는 저희를 살려주셨어요. 응, 아버지는 할 수 있는 만큼 사람들을 살렸어. 그날 이후 수진이와 미영이는 자주 만났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알리는 일을, 아버지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일을. 1년 후 수진이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제목은 아버지의 선택이었습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읽고 울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방송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수진 씨 아버지께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수진이는 카메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이 자유로운 세상으로 보내주셔서 고마워요. 아버지가 저를 사랑해 주셔서 고마워요. 아버지가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실까요?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하지만 괜찮아요. 왜요? 아버지는 제 안에 살아계시니까요. 영원히. 그날 밤 수진이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세요? 수진이는 별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저 잘 살고 있어요. 아버지가 원하신 대로 자유롭게요. 그리고 아버지처럼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할 수 있는 만큼 사람들을 돕고 할 수 있는 만큼 선하게 살려고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 대답처럼 잘했다, 수진아. 잘 살았어. 수진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아버지. 사랑해요. 그리고 창문을 닫았습니다.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하지만 아버지와 함께. 여러분, 부모는 끝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다칠까봐, 진실에 무너질까봐. 그래서 자유는 때로 부모의 침묵 위에, 부모의 희생 위에 세워집니다. 수진이의 아버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영웅도 아니었고 성인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아버지였습니다. 딸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킬 수 있으셨을까요? 아니면 정의를 위해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으셨을까요? 지금 이 나이에
깨닫습니다. 세상은 선과 악으로만 나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은 복잡한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부모의 사랑은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을 들려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더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